여러분, 경매로 1억 4,600만원에 빌라 한 채를 낙찰을 받고 며칠 있다가 1억 8,500만원에 매도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내 지갑에 얼마가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는 3,900만원이 남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내 지갑에는 350만원만 남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주임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실제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세금입니다. 경매로 돈을 벌려고 하면 이 세금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진짜 내가 가지고 갈 돈이 얼마인지,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인천에 있는 빌라를 1억 4,600만원에 낙찰을 받아갔어요. 이 빌라를 A 방법으로 팔았을 때 순수익이 355만원이 남았고, B 방법으로 썼을 때는 2,187만원이 순수익으로 남았고요. C 방법으로 썼을 때는 3,123만원의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로 낙찰받아서 단타로 팔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야지 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이 끝나면 당장 단타 매매로 해서 몇 천만원씩 남는 그런 물건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에는 크게 4가지의 세금이 있는데요. 먼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가 있고, 6월 1일 기준으로 그날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보유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유세 중에서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도 6월 1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세금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팔 때 내는 거, 양도세가 있거든요. 이 법인으로 만약에 샀다면 양도세는 없고 법인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취득세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세대원들 있죠. 그 세대원들을 다 통틀어서 세대원들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합산을 해서 주택수로 매겨집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살 건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넘어갈 때는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산다 하면 똑같이 1에서 3%를 매겨지고요. 그 다음 3주택부터가 8%, 4주택이 12%로 측정이 되고, 조정 지역은 2주택자부터 8%, 3주택자부터 12%가 매겨져요.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12%, 한 채여도 12%로 취득세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여기 조정 지역은 지금 현재로는 용산이랑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만 조정 지역이에요. 이건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조정 지역이 지금 현재 어디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12월 21일부터 취득세 완화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위에 있는 표 세율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랑 재산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6일 기준으로 누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었던 그 사람한테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얘기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경매로 취득을 해서 단타 매매를 할 것 같으면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랑 재산세를 안 내기 위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단타로 빨리 팔아야겠죠. 양도세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된 세금이거든요. 이 양도세가 정말 머리가 좀 터질 정도로 복잡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시세보다도 더 싸게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시세에 팔아도 수익이 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라도 빨리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쥐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막히는 게 딱 이 양도세 때문입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면 양도세가 70%나 내기 때문이에요. 양도세율만 봐서는 70%고 다른 것들까지 다 합치면 77%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 77%를 안 내기 위해서는 2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2년 보유를 해야지 기본세율로 적용이 돼요. 기본세율이 되면 6에서 45%, 양도 차익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일 낮은 게 6%입니다. 그럼 안 그래도 자금이 묶여져 있는데 이걸 2년 동안 한 물건에 자금이 묶여져 있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만약 2천만 원을 들고 있는데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2년 동안 한 집에 묶어두는 것과 2천만 원 가지고 한 개를 낙찰받아서 2, 3개월 안에 매도를 해서 현금을 손에 쥐고 그 현금과 내 2천만 원을 또 합쳐서 더 큰 물건을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면 결국 2년 뒤에는 앞에 전자와 후자의 이 자산 차익이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을 건데요. 그럼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빨리빨리 굴려가지고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매도를 해도 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법인이랑 일반 매매 사업자가 있어요. 개인 매매 사업자라고도 얘기하죠. 이 두 가지 방법이 단기로 사고 팔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으로 샀을 때 77% 내는 게 아니 기본 세율로 내거나 아니면 훨씬 더 작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단기 매매를 할 때는 개인 매매 사업자가 제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 법인이 좀 더 작게 세금을 내고 그 다음 개인으로 샀을 때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일반 매매 사업
사업자는 말 그대로 이 사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되는 거죠. 이 개인 매매 사업자로 주택을 샀다 하면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있죠. 좀 전에 봤던 그 취득세율을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개인 명의로 갖고 있었던 것들까지 다 합쳐져서 주택수가 매겨지긴 해요. 그럼 아까 봤던 조정지역이고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달라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택수에 맞게끔 똑같이 매겨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다주택자다 하면 공시가 1억 이하인 것들은 다 1%만 취득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열 몇 채, 20몇 채 있다고 해도 공시가 1억 이하는 1%만 내니까 이 물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경매 낙찰을 받아야겠죠. 그럼 나는 일반 매매 사업자로 경매를 낙찰받아서 단타 매매를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굳이 낙찰 받기 전에 이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낙찰 받고 난 이후에 이 사업자를 내셔도 돼요. 그리고 경매 입찰할 때 있죠. 입찰할 때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이 입찰하는 거랑 똑같이 입찰을 하시면 돼요. 대신 이 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이 입찰을 하셔야겠죠. 그럼 이 일반 매매 사업자를 내면 그냥 개인으로 했을 때는 77%의 양도세를 낸다고 했는데 일반 매매 사업자를 하면 6에서 45%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단타로 하는데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왜 이 매매 사업자를 안 내고 그냥 77%를 내려고 하겠어요? 그 이유는 이 일반 매매 사업자를 사용을 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매매 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요. 내가 만약에 실거주용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매매 사업으로 하려고 사고 팔았던 것들 이런 집들이랑 내가 실거주용으로 하고 있던 이 집은 세금적으로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세무사를 끼고 장부 작성을 해놓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은 8호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인데 이 8호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을 팔려고 하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내야 돼요. 그럼 다른 일반 개인 명의로 파는 사람들은 부가세가 없을 거잖아요. 그럼 나는 부가세를 붙여야 되니까 10% 더 비싼 금액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10%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확 떨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단타 매매로 살려고 취득한 물건이 있는데 팔 때 되니까 그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된다면 기본 세율 6에서 45%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무조건 양도세로 가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데 팔려고 한다 하면 양도세 77%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단타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팔 때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안전한 지역을 찾아서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도 조정 대상 지역이 되지 않을 지역들을 찾아서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단타 매매를 하는 거죠. 내가 샀을 때는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내가 팔려고 하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 이게 조정 대상 지역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또 2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내 자금이 또 묶이게 되겠죠. 이 개인 매매 사업자는 세무서 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에도 일반 가세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내가 이 국민주택 규모 8호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을 취급하고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까지 나는 취급을 할 거다 하면 처음부터 일반 가세자로 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니면 나는 8호제곱미터 이하인 것들만 취급을 할 거야 하면 굳이 일반 가세자를 하지 않아도 면세 가세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면세 사업자로 하다가 일반 가세자로 가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 면세 사업자를 폐업을 한 후에 일반 가세자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큰 물건들을 할 거다 하면 일반 가세자로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굳이 소액으로 이 작은 빌라나 아파트 정도만 할 거다 하면 일반 가세자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일반 매매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매수와 매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업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그냥 투기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럼 세금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려면 1년에 몇 번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1년 동안 2번에서 3번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딱히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횟수는 없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정말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법인은 주택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다 해도 첫 번째 주택부터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공시가 1억 이하는 법인도 1%만 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공시가 1억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은 양도세가 없어요. 양도세가 없고 법인세가 매겨집니다. 이 법인에 대한 소득을 세금을 낸다 해서 법인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법인에서 내가 주택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한다 하면 이것까지 다 합쳐져서 법인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법인은 주택을 사고 팔잖아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법인세가 나옵니다. 이 추가 법인세는 20% 양도차액의 20%가 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는 대부분은 부동산만 한다 하면 이 가세표준 2억 이하로 해서 세율이 10% 정도만 매겨지거든요. 그럼 주택을 가지고 내가 법인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다 하면 이 세율의 10% 더하기 추가 법인세 20%까지 양도차익 20%까지 합쳐져서 대략적으로 30%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법인세 나오는 거 보면 이 30%보다는 적게 나오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30%다 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인천 빌라를 개인으로 했을 때, 개인 매매 사업자로 했을 때, 법인으로 했을 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내가 총 똑같은 금액으로 팔았다 해도 총 내가 얻는 수익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따로따로 해봤는데요. 먼저 개인으로 취득을 했을 때입니다. 감정평가는 1억 8,800만 원이었고 최저가가 1억 3,160만 원이었어요. 낙찰가는 1억 4,6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계획 매도가가 1억 8,500만 원인데 취득세 1%를 잡아줬고 인지대랑 채권 할인금, 법무사비 30만 원, 그리고 수리비용 200만 원으로 잡아줬어요. 공시지가는 1억 400만 원이었고요. 대출을 보니까 83%를 받았더라고요. 83% 보니까 1억 2,1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고 그럼 실준비금이 총 합쳐서 세금 같은 거 다 합쳐져서도 2,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빌라였어요. 그리고 월 이자가 요즘은 5%가 기본이니까 5%로 했을 때 달달이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상 매도가가 1억 8,500만 원이었으니까 양도차액이 3,899만 원이었거든요. 바로 사고 나서 바로 팔았다 하면 양도세가 77%라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3,899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양도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줘야 되죠. 다른 것들 다 빠지고 나니까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그 돈이 35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개인 매매 사업자로 했을 때는 양도세를 6%까지 절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양도세 자체가 233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은 똑같겠죠. 3,899만 원에 아까 개인은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냈는데 이제는 양도세를 200만 원 정도만 낼 수 있어요. 그럼 내 순수익이 3,000만 원으로 10배 정도 순수익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법인으로 했을 때는 우리 추가 법인세를 내야 된다 했잖아요. 양도세가 아니고 법인세를 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 법인세 10%에서 추가 법인세 20%를 낸다고 봤을 때 총 30%로 잡아뒀어요. 그럼 1,100만 원 정도가 법인세로 내야 되고 딴 것들 다 제외하고 나니까 순수익금이 지금 2,100만 원 정도 남게 되는 거예요. 법인으로 했을 때랑 개인 매매 사업자로 했을 때 이 두 개도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경매 단타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부동산 세금 공부에 대해서도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